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정훈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는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업 정리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 정리 컨설팅은 이제 주로 철거비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서 시행된 보다 2003년도에는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업 정리 컨설턴트로서 제가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폐업을 도와드리는 바 있습니다. 폐업을 하다 보면 철개비 지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상가 월세 계약서, 상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어, 임대차 계약서 보면 꼭 끝부분에 이런 조문이 있을 겁니다. 통상 계약 종료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계약 종료에 관련된 조문을 읽어보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원상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차료,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면 쉽게 말해서 등기, 필증이나 인감증명서하고 잔금하고 서로 막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동시이행이라 하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됐을 경우 보증금 반환 업무는 일단 원상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해서 정부에서 2, 3년 전부터 철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바뀐 내용과 중심으로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또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뀐 위주, 그래도 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과거 또 찾는 것을 또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하거든요. 지금부터 홈페이지 실제적으로 접속해 봄으로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요,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 이 중에 아래쪽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란 또 다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재기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기지원 클릭해 보면 어떤 화면이냐면 고용보험 지원과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습니다. 같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 해서 보면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 전문 채무 조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청하기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2023년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시 공고 사업 공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면 또 가입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하면 되고요. 신청 서류에 보면 건물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라고. 통상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쓰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가족 간에는 안 되고요.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사업장 주소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 성명 나중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부가 정보는 가림을 해야 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필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민원 24에서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첨부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즉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이라든지 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기존에 건물 철거된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시고, 그 다음 영업신고증은 필요하지 아니한데 다만 임대차 계약상에 얘기 나오는 대로 전용 면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에 보면 반드시 매필 전용 면적 얼마더라 하고 선언란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철거비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에 바뀐 내용은 작년까지는 3.3평방미터 제곱당 8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250만 원인데요. 250만 원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에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전에는 이제 통상 소상공인 보면 10평 정도 되잖아요. 10평 정도 10평 정도 된다면 지난번에는 8만 원이니까 8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공단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전용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면적은 3.35로 나오는데 3.35로 나누어서 11.4가 나왔다면 요 반올림이 한다. 무조건 올린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린다. 즉 12를 본다는 거고요. 11.8도 역시 무조건 올린다. 그래서 12를 본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 건물이라든지 무상 임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수의 자체가 가끔 상담회에 가다 보면 기존에 받은 분들은 되냐는데 안 된다.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만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만약에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지원받고 나중에 A, B가 공동사업했다. B로 신청하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건 상관없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사업장 이전. 우리가 A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나중에 B 지역에 가서 이전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사 사업 수혜자는 뜻은 뭐냐면 철거 지원 사업에 유사 정부라든지 지자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혜받은 경우에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철거비 지원은 철거 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어떻게 제출하냐면 인테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기란 말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여기에 철거비 지원으로 가면 다 된다. 바로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에 클릭해서 사진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면 필히 중요한 것은 점포 철거 전후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철거 전후 비교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철거 후에 타업체 입점 사진은 불가하다. 즉 우리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철거 직전의 사진과 철거 후 사진을 직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입점을 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철거 전후 사진은 따져봤을 때 간판까지 철거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는 간판 철거를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철거된 부분만 지원을 해주니까 철거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반드시 전후 사진을 잘 찍어 놓아야 된다. 그 다음 공사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철거업체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즉
우리가 견적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견적서로 간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에는 또 비교 견적서까지 첨부하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비교 견적서는 필요 없고 견적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바뀐 내용은 뭐냐면 통장 사본, 즉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러 돼 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다만 자 우리가 폐업을 한다고 하면 신불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같은 분들은 통장을 금융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전에 같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신불자 하더라도 타이밍이 즉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통장으로 만약에 그 통장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통장을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본인 통장으로는 인터넷상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전에는 본인 통장이라 하더라도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를 했었다. 그다음 폐업 사실 증명은 이제 철거에 있으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폐업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우리가 온라인 은행 입금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줬다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수기로 적으면 안 된다.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은 것만 해당된다. 그다음 현금 안 주고 카드로 계산했다면 카드 점포다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 현금으로 지급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은행 가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고, 카드로 만약에 계산했다면 카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카드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결제 대금, 이용 대금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 즉 요거는 한 묶음이다. 카드 전표로 카드로 계산했다면 나중에 카드 회사에서 발급받은 이용 대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고, 현금으로 줬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야 되고 은행의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폐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철거해서 원상복귀 의무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줘야 또 건물주는 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반드시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같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국가가 평당 3.3평방미터 제곱당 13만 원, 작년에는 8만 원 올려 5만 원 올랐네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신청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합니다. 혹시 자세히 잘 모르면 저희 회원 컨설팅 연구소를 전화 주시면 되는데 지역번호 052-2932-5599나 저 핸드폰 010-313-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떻게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 폐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아무튼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